네, 개념반 1주차 테스트지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박테리오파지 대장균 적혈구 그리고 특징 두 가지를 각각 매칭을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특징인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대장균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하지 않고,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DNA가 필요한데 적혈구는 애초에 핵을 성숙 과정에서 버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핵산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애초에 증식조차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하는 건 더더욱이 틀린 설명이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특징으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도 배웠을 텐데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요 말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세포 구조를 가지냐? 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세포 구조를 가지는 애는 대장균 그리고 적혈구 이 두 개가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박테리오파지 즉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과 핵산 이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세포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장균, 특징 두 가지를 다 갖는 대장균이 A에 들어가고, 그리고 둘 다 X로 되어 있는 이 C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오파지, 그리고 남은 B가 적혈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적혈구가 O로 표시되어 있는 이 특징 기억이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이고 X로 될 것이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해서 A 동그라미를 X로 만들어주면 모든 표를 채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 A 동그라미는 X이다. 네, 충분히 맞는 말이 되겠고, 니은 C는 유전 물질이 있다. 네,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니까 단백질 껍질과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 핵산, 유전 물질이 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 조류독감 바이러스에는 특징 니은이 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결국 바이러스니까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2번 문제는 자, 일단 기억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부터 매칭을 해볼게요. 기억 동그라미와 니은 동그라미는 O2와 CO2 중에 하나인데, 세포 호흡의 경우에는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가고 최종 분해 산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그리고 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2개, 그리고 인산이 3개가 있기 때문에 ATP,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친구는 인산 결합이 1개에 인산이 2개 있기 때문에 ADP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지로 내려가면 ATP에 저장된 에너지의 일부는 체온 유지 과정에 사용된다. 충분히 맞는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저장된 에너지들은 결국에 생명 활동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 미토콘드리아에서 A 동그라미 과정이 일어난다. 물론 지금 우리 고2 친구들의 교육 과정에서는 이 이름이 살짝 바뀌어서 마이토콘드리아 라는 이름으로 개정이 되기는 했지만 둘 다 알아두면 좋으니까 이것까지 알려드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 결국 세포 호흡이 일어나죠. 그러면 세포 호흡을 통해서 나온 에너지가 이 ADP에서 ATP로 전환되면서 이 고에너지 인산 결합에 딱 저장이 되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 동그라미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니은 동그라미는 CO2이다. 우리 아까 했죠. 여기에 최종 분해 산물의 CO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기역, 니은, 그리고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3번 문제는 포도당이 분해되는 세 가지 과정, 가에서 다를 통해 생성되는 물질을 분류한 것이다. 가에서 다는 각각 무산소호흡, 산소호흡, 연소 중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소호흡에서는 최종 분해 산물이 아까 방금 전 문제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H2O와 CO2 이 두 개였죠. 근데 이 에탄올의 경우에는 중간 산물이에요. 근데 요 무산소호흡, 산소호흡, 연소 이 세 개 중에서 중간 산물이 나오는 애는 무산소호흡입니다. 네. 좀 잘 보이게 무산소호흡입니다. 그리고 ATP를 생성할 수 있는 애는 무산소호흡과 산소호흡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ATP를 생성하는 이 가가 산소호흡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둘 다 ATP를 생성하기는 하지만 산소호흡의 경우에는 최종 분해 산물까지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다량의 ATP를 생성한다는 점. 그리고 이 무산소호흡 같은 경우에는 최종까지 못 가고 중간 산물에서 끝나기 때문에 좀 소량의 ATP를 생성한다는 점. 요 정도는 다르겠죠. 그리고 H2O를 산소호흡에서는 당연히 최종 분해 산물이니까 생성을 하게 되고 이 연소도 H2O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로 내려가 보면 과정은 효소가 필요하다. 네, 효소가 필요하지 않죠. 연소는 엄청나게 고온에서 바로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효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니은, 가에서 다 과정 모두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화작용이니까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근데 이 방출하는 에너지에 이제 열 에너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디귿 동그라미 산소가 필요한 과정은 가와 다이다. 이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는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무산소 호흡이기 때문에 산소가 굉장히 극소량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환경에서 하는 호흡이기 때문에 다는 해당하지 않는 설명이겠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리을 동그라미 가에서 다 과정 중 방출되는 열 에너지의 양은 나가 가장 많다. 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거는 실생활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니은 그리고 리을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4번은 그림 가는 기역 동그라미에서 리을 동그라미 중 생물 A와 B에 존재하는 구성 단계를 나는 A에 존재하는 니은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에서 리을은 각각 조직, 조직계, 기관, 기관계 중 하나이다. 이런 A와 B는 각각 동물과 식물 중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선 얘는 A에 존재하는 니은의 예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얘가 우선 꽃잎과 꽃받침이니까 당연히 A는 식물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식물, 여기는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잎과 꽃받침 같은 경우에는 암기사항이죠. 기관이기 때문에 니은 동그라미는 기관에 해당을 하겠고 조직계는 식물에만 해당하고 동물에는 없는 단계 그리고 기관계는 식물에는 없고 동물에만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기역 동그라미가 조직계 이 리을 동그라미가 기관계가 되면 디귿 동그라미는 자연스럽게 조직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건 모두 다 본 것 같으니 선지로 내려가면 기역 동그라미, 즉 조직계는 몸 전체로 연결되어 디귿 동그라미, 조직을 구성한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죠. 오히려 이거를 바꿔야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구성 단계를 보면 세포, 조직, 식물에서 세포, 조직, 그리고 조직계 요 순서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순서를 뒤바꾼 경우 이 선지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 선지. 물관과 채관은 니은 동그라미의 예이다. 네, 이 말도 틀린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물관과 채관의 경우에는 통도 조직에 속하는데 통도 조직은 일단 연구 조직에서 연구 조직 카테고리에 속하고 그럼 결국에 연구 조직도 조직이라는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기관에 해당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의 구성체계는 동물의 구성체계는 세포, 조직, 기관계, 개체 순서이다. 네, 맞죠? 왜냐면 조직계를 뺐으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 동일한 조직이 모여 기관을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틀리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조직이 아니고 서로 다른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리을 설명은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문제. 다음은 바이킹호 생물 탐사에서 생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자, 우선 이 실험가와 나 각각에 대한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라도 하고 문제에 들어갈게요. 실험가 같은 경우에는 이 램프가 있죠. 왜 램프가 있냐? 얘는 이 램프가 빛 에너지의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실험의 전제 조건은 화성 토양에 동화작용을 하는 생물체가 있냐? 라는 걸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만약에 동화작용, 즉 광합성을 할 줄 아는 생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14C로 표지된 이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를 넣어줬을 때 이 토양 안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포도당이 만들어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여기에 있는 기체를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기 가열을 하면 이 포도당이 다시 CO2가 되어서 기체 중으로 날아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포도당도 애초에 14C로 만들어진 포도당이기 때문에 여기도 방사성 표지가 되어 있을 거고 가열이 돼서 날아간 이산화탄소에도 14C가 표지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방사능 계측기에 14CO2가 표지된다면 이 화성 토양에는 동화작용을 하는 생물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선지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험 니은의 경우에는 영양물질을 떨어뜨리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화작용을 하는 생물체가 있냐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영양물질을 딱 떨어뜨렸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 영양물질에는 뭐 포도당 이런 게 섞여 있겠죠. 그럼 만약에 세포 호흡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화성 토양에 존재를 한다면 이산화탄소가 날라들 거고 그래서 이 기체 분석기에서 기체 조성비가 달라진다면 화성 토양에 이화작용을 할 수 있는 생물체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는 실험 방식입니다. 그래서 니은 선지, 생물체가 존재한다면 14CO2가 검출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이게 선지를 꼼꼼하게 안 읽으면 속아 넘어가기가 굉장히 쉬운 선지인데 애초에 14CO2는 방사성 원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물질은 애초에 방사성 원소를 넣어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2C가 기본이기 때문에 12CO2가 검출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기체 분석기, 그냥 여기에서는 방사능 계측기인데 여기에서는 그저 기체 조성비를 보는 기체 분석기라는 점을 통해서도 좀만 꼼꼼하게 본다면 니은 선지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선지, 디귿 선지. 실험가에서 가열 전 넣어준 14CO2를 제거해야 한다. 그쵸. 이거는 굉장히 실험에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왜냐면 사실 이 단계에서 14CO2를 이 남아있던 14CO2를 제거해주는 과정이 없다면
이 방사능 계측기에 계측되는 게 그냥 처음에 넣어준 14CO2인지 아니면 포도당에서 이화작용, 가열이 돼서 14CO2가 만들어진 건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넣어준 이산화탄소 기체를 모두 다 제거한 후에 봐야 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리을 선지. 리을 선지도 되게 많이들 틀렸을 것 같은데 우선 결론적으로는 틀립니다. 왜냐면 세균의 경우에는 원액일까요? 진액일까요? 를 생각해보면 원액 생물이죠. 그러면 핵구조가 없겠네요. 근데 핵구조가 없다는 거는 뭐가 없다는 말로 동일하게 쓸 수 있다고 배웠냐 하면은 막성세포 소기관이 없다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막성세포 소기관의 예시니까 당연히 마이토콘드리아도 세균에는 존재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그냥 이 뒷말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 선지에서 틀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굳이 수많은 생물체들 중에서 왜 굳이 선지에서 세균이라고 말을 했을까를 좀 의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좀 덜 헷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생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1번. 다세포 생물은 여러 기능의 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룬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죠. 자, 집신벌레는 분열을 통해 생식한다. 네,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집신벌레 같은 경우에는 무성생식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이분법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분열을 통해 생식하는 게 맞기 때문에 2번 선지는 맞는 말이 되겠고 3번 선지 어린 개구리는 체세포 분열을 통해 생장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교육과정상 생장이 다 성장으로 바뀌어서 나와서 체세포 분열을 통해 성장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도 충분히 맞는 말이 된다는 거를 같이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선지 변온동물은 겨울잠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 말은 틀렸죠? 왜냐면 이 변온동물이라는 거에 주의를 해야 돼요. 변온동물 뭐가 있을까? 변온동물은 겨울잠을 자면서 그냥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체온, 즉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크게 노력을 하는 애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다루려면 변온동물이 아니고 항온동물, 사람과 같은 항온동물은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선지여야 맞는 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5번 선지 생물이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생활 습성이 변하는 현상은 진화가 아니고 적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과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에 아까 답을 안 적었는데 기역과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7번 문제는 그림은 사람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생체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산소호흡과 젖산 발효 중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젖산 발효의 경우에는 일단 무산소 호흡이니까 최종 분해 산물까지 가지 않고 중간 산물 단계까지만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여 아래까지 안 내려가고 이 중간까지만 가는 이 친구를 젖산 발효 그리고 최종 분해 산물인 CO2와 H2O까지 산물이 나가 산소호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가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네, 맞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다 발생을 하니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기에서
산소호흡 그리고 무산소호흡 그 연소 모두 다 이산화탄소는 공통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니은 동그라미 가와 나는 모두 효소가 관여한다. 그렇죠. 호흡 과정에서는 모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니은 선지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 포도당 한 분자당 생성되는 ATP의 양은 가보다 나에서 더 많다. 이거의 경우에도 아까 이 3번 문제에서 이미 다뤘는데 산소호흡은 최종 분해산물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한 단계 다 거칠 때마다 이제 ATP가 생성되죠. 그런데 여기에 젖산 발효 같은 경우에는 훨씬 단계가 적으니까 여기에서는 소량의 ATP, 산소호흡에서는 다량의 ATP가 생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8번 효모의 무산소 호흡에 대한 실험이다. 일단 발효관 A, B, C가 있고 그 맹관부 수면의 높이를 나타냈네요. 자, 이거의 경우에는 맹관부를 우선 그려서 헷갈리는 용어를 같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이거 맹관부고요. 자, 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리고 여기에는 이 부분에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포집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다 차 있을 텐데 이 라인 그러니까 요만큼은 뭐라고 부르냐면 맹관부 수면의 높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CO2가 포집되는 요만큼의 공간을 맹관부 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에 CO2 하나 예시로 같이 해보면 CO2가 포집이 굉장히 많이 되면 맹관부 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하면 수면의 높이는 내려가고 그럼 맹관부 높이는 올라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 실험 결과 그래프에서 B나 A에서 이런 식으로 맹관부 수면의 높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려갔다는 거는 CO2 기체가 점점 더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B가 가장 CO2 발생이 많이 되고 그 다음이 A, 그 다음이 C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역과 니은은 농도가 다른 포도당 용액이니까 니은과 기역 중에서 포도당 농도가 더 높은 용액은 니은 용액이 되겠죠. 그리고 포도당과 효모액이 만나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C 같은 경우에는 효모액이 아닌 물 15ml이기 때문에 CO2 기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맹관부 수면의 높이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은 빼야 될 것 같네요. 뭔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럼 보기를 보면 기역 포도당 용액의 농도는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높다. 아까 했죠? 기역에서가 더 낮다. 그래서 기역 선지는 틀린 선지. 니은 B에 존재하는 효모에서 CO2 기체가 발생한다. 충분히 맞는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효모액과 그리고 포도당이 든 용액이 만나서 CO2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맹관부 수면의 높이가 낮아지는 거니까 니은 선지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귿 T1 시점에 KOH 수산화칼륨 용액을 A에 넣으면 맹관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는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수산화칼륨 용액의 역할을 알아보면 얘는 CO2 기체를 흡수합니다. 그러면 T1 시점, 이 시점에 KOH 용액을 발효관 A에 넣게 되면 발효관 A에 모여있던 CO2 기체의 양이 오히려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맹관부에 모인 기체 부피는 감소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좀 더 부연을 해보자면 CO2 기체가 감소하게 되면 맹관부 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증가하고, 그러면 맹관부의 높이는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두 개입니다. 이렇게 1주차 테스트지 8문제를 해설을 해보았는데 선지들 중에서 헷갈릴 만한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오답을 잘 하고 복습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